네, 이번 시간은 고기안의 일치월장입니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짝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바로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 한 분의 목표 기업에 맞도록 정말 말 그대로 1:1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취업 역량의 시각화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고기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역량 시각화 전문가, 취업계의 국민 컨설턴트 고기안입니다. 일치월장. 아유, 기다렸어요. 네. 자, 프로필을 또 보여드리면 역량 시각화 전문가입니다. 네. 네,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고요. 네, 이렇게 쭉 보니까 현재 취업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네. 걸어온 길이 역시 한 길만 이렇게 또 계속해서 쭉 걸어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컨설팅을 받을 주인공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혜영 지원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성복 트렌드 리더를 꿈꾸는 전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방송 나간 거는 좀 보셨어요? 그러게요.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때요? 잠깐 봤는데요. 네. TV에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네. 혼자 보는데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어색하냐,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떤 각오로 나왔어요? 좀 어떻게 해야지? 오늘은 조금 자신감을 가져보자. 이제 목소리도 좀 크게 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일치월장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한 주 한 주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중점을 뒀었던 거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네. 아주 대기실에서부터 네. 만담을 하시더라고요, 두 맞습니다. 분이.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컨설팅을 할 네. 내용은 좀 독특하지만 좀 평범하게 한 기업의 채용을 조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특징상 혜영 학생에게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혜영 학생이 지원했었던 기업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을 그것도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재밌겠네요. 맞아요. 네. 지원자가 지원을 했었던 기업의 자소서를 중심으로 오늘은 컨설팅이 진행이 될 텐데 말 그대로 재미있을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자, 혜영 씨, 전혜영 씨는 자기소개서 써본 적이 그럼 있다는 말이네요? 네, 한번 네. 써보긴 했는데 많이 써보진 않았고요. 이번 하반기 디자이너 인턴 때 써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봤을 때 어떤 점들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아무래도 항상 묻는 건데 지원 동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지원 동기 쓸 때 그래서 뭘 좀 참고했어요? 어떻게 썼어요? 내가 왜 여길 지원해야 되나, 뭐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네, 그런 거를 조금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풀어서 그러니까 잘 안 어려웠죠.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왜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주실 기업이 그럼 어디예요?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혜영 학생이 인턴으로 지원했었던 그 기업은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이랜드 그룹은 평소에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랜드만의 어떤 주관적인 시각에서 채용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채용 시장에서 조금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전공자 입장에서 뭐 섬유라든지 유통 아니면 뭐 이런 패션 섬유 쪽으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 이랜드 자기소개서 항목을 먼저 보시고 일치월장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5년도 상반기 자소서 항목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요. 또 있군요. 총 9가지입니다. 자, 굉장히 이 많네요. 항목들을 우리 오. 전혜영 학생은 이제 항목들을 쭉 봤을 텐데, 자, 우리 전혜영 지원자, 저 중에서 다 어렵지만 그나마 좀 가장 자신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잘 썼다, 이 항목은. 아무래도 항상 물어보는 목표, 자기 목표 부분인 목표. 1번 항목이 가장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요? 아.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러게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네. 꿈꾸는 목표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생각하고 있나 봐요. 네. 굉장히 그렇군요. 오래 산 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마지막 그 별표 그 표시 보면은
글자 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맨 밑에. 네, 맨 그래요. 밑에. 글자 수 그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어떤 것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뭐 이런 그러게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잘 보셨는데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논란이 어느 정도 있다, 잡음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혜영 씨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 있는 그대로 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실제 혜영 씨가 지원을 했었던 자기소개서를 썼던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글자 수 제한과 좀 글자 수가 좀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 지원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글자 수를 처리를 하셨습니까? 네, 그 온라인 지원이라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많이 썼습니다. 최대한.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는데 네네. 혜영 씨가 보기에는 1번에서 3번 항목까지는 글자 수가 안 보이죠. 제한이 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글자 수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1번에서 3번 항목까지는 글자 수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애매하고 궁금한데 계속 글자 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가 봐요. 짚고 넘어가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번부터 3번까지는 괄호 열고 뭐 몇 자 미만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4번부터는 뭐 100자 미만도 있고요. 네. 5, 6번은 다시 그런 게 없다가 7번부터 200자 미만, 500자 미만, 1600자 미만 또 나오거든요. 1600 자네요. 그럼 괄호로 이렇게 굳이 없는 거는 자유롭게 쓰라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구직자들도 이 부분 때문에 뭐 설왕설래가 있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항목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 항목부터 3번 항목까지는 글자 수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4번 항목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100자 글자 수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이 앞까지는 전부 다 글자 수 제한이 100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5번과 6번과 7번도 200자 항목으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랜드의 어떤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자까지 다 안 적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혜영 학생의 경우가 보면 혜영 학생이 쓴 글은 225자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제 바람이 있다면 이런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 항목마다 글자 수 제한을 분명하게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 보는 지원자분들이 이런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사실 이랜드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조금 더 친절하게 이 네. 항목마다 달아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목이 마른 건 배가 고픈 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잖아요. 알아서 좀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들고요. 자, 이렇게 끝나면 또 섭섭하죠. 준비하신 부분이 또 있죠, 소장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혜영 씨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자, 혜영 씨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 없습니까? 사실 한 100자만 쓰라고 하면 한두 줄이면 끝나는데 이제 뭐 200자, 400자, 500자, 1600자 이렇게 1600 굳이 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100자라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인데 이 핵심에 대한 헤드라이팅을 1, 2, 3, 4번 항목에서 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랜드에서 아마도 어떤 뭐 보고를 하거나 기획서를 쓸 때 이 요약적인 부분이 굉장히 서류 작업할 때 아니면 혹은 페퍼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랜드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때문에 서류 작업들의 어떤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랜드 지원자들 중에서 이 글자 수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려있던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수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글자 수 제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네. 점점 이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질문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사실 100자 항목짜리 같은 경우에는
백자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자 가지고 당은 결정이 될 수 있어도 이거 잘못 썼다고 뭐 락이 뭐 여기서 바로 결정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랜드 자기소개서를 이 9가지 항목을 분석을 해보면 서로 연계성이 밀접하게 연계성이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계성이 있는 질문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항목마다 다 글자 제한 수도 다른데.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2번하고 3번이 연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번 한번 볼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혜영 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혜영 씨 생각에 이건 뭘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2번. 네.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기질이나 능력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바로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석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자기소개를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는 말을 제대로 한번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만일 이 질문 앞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라는 말이 숨어있다라고 하면 다시 질문이 재구성이 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잘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원 동기, 즉 8번 항목과 연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혜영 씨 다시 한번 질문할 텐데 3번 항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번. 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3가지를 든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네. 직업 선택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이것들은 잘하니까, 재밌어하고 잘하니까 이번 항목과도 연계성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랜드의 특징이다. 자기소개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성들이 다 있군요. 그래요. 또 네. 항목별로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을 들으니까 또 시간을 내서 기업 분석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총 9가지 항목 중에서 2번, 3번, 8번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좀 연결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7번, 8번, 9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잘만 활용을 하면 2,300자까지도 같은 일관된 주제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2번 또는 3번 혹은 4번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2,500자까지도 한 항목 가지고 한 소재를 가지고 쭉 작성해서 내려갈 수 있다. 가령 7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의 의미는 뭐 자신이 잘하는 일 혹은 행복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바로 지원 동기 8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번 항목 쓰다가 다 못 쓴 부분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라고 1,600자가 주어지는 9번 항목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번이나 3번에서 핵심으로 헤드라이팅으로 활용을 하면 2,500자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혜영 씨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계성 있는 질문을 대답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자, 궁금합니다. 질문 잘하셨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문이 연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비슷하고 답변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답변은 자기는 다 다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유사한 답변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서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자기도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 있는 것들은 분석부터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를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소재가 겹치거나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의 줄기는 하나로 뭉쳐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겹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에서 보시면 하나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한 3가지 정도를 쓰라고 어느 정도 넓게 넓게 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중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3개씩 내려가는 중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면 좀 다르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1번부터 9번 질문을 하나하나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그렇죠. 쭉
자기 이야기 하듯이 그렇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기업에서도 이제 기획서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헤드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요약된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쓰고 그걸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어떤 증거를 든다라든지 아니면 풀어쓰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게 기획서가 되고 보고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자기소개서의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네. 거죠. 소장님, 근데 이랜드가요, 평균 다른 이제 기업의 항목 수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보통 한 4-5개 정도 되는데 9개면은 거의 뭐 1.5배, 2배 수준인데 이렇게 많다는 건, 항목이 많다는 건 자기소개서를 좀 비중 있게, 심도 있게 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심도 있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랜드가 이 자기소개서의 이 질문이나 항목 자체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4개, 5개 정도가 됐었고요. 네. 글자 수 제한이 200에서 300자, 400자까지밖에 안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2개나 하나로 줄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글자 수 제한이 1000자에서 많게는 2500자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근데 질문이 추상적이다 보면 이 2,500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 질문 자체를 정말 면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쪼개놨다. 그래서 이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네. 이게 한 가지 항목이나 2가지 항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이제 각각 따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사람을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또 많은 만큼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소장님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또 그러게요. 다음 시간 또 다음 컨설팅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혜영 씨 오늘 직접 썼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근데 결과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컨설팅을 다시 받았는데 어땠어요?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알게 된 글자 수 제한 그리고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연계성 부분이지 않을까 네. 싶은. 그렇군요. 그래요. 하여튼 처음 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죠. 네. 오늘은 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자, 우리 전혜영 씨처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1:1 코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일취월장 취업 시각화 영양 시각화 전문가 고기아 소장이 함께했고요. 그리고 지원자 전혜영 씨와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